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사행을 딱 하면서 이렇게 악셀레레이터를 딱 밟는데 안 밟히는 거예요. 밟았는데 왜 그러지? 꼭 밟았어요, 차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뛰고 나서 왜 그러지 하는 찰나에 이제 차가 쭉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대차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긴급 출동 정비 현대해상에서 와가지고 스캐너를 찍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인가 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공업사 쪽으로 한번 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는데도 증상은 똑같고 스캐너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차에는 이상이 없고 착각했던 거지 그런 것 같다. 제가 한 2달, 3달 전부터 핸드폰을 옆에다 두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면 촬영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 그때 동영상 올린 것을 찍은 거예요. 찍고 나서 제가 혹시나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몇 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문제성이 있는 건 맞다고 좀 느껴져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죠. 그리고 전화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역으로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을 때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번 차를 가지고 들어와 봐라. 이게 이전에는 좀 정비해달라고 했는데 예약이 찼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만 시간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와서 무슨 장치를 하나 달아줄 거니까 그 장치를 달고 나서 데이터를 모아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고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하겠다. 장치를 달고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검사를 해서 그 안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버튼을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버튼을 달아준 거에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한 번이 나타났고,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3번 정도 나타났어요. 총 4번 정도 나타난 거예요. 그걸 갖다 줬어요. 그게 지난 월요일이에요. 이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분석을 못하니 분석을 올려가지고 답변이 오면은 그 답변을 듣고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오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혹시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저희가 주신 거 본사에다가 네. 보내서 네. 회신이 왔어요. 네. 어, 혹시 고객님 차에 혹시 전자장비나 그런 것이 부착이나 좀 사용되는 게 좀 있을까요? 전자장비는 블랙박스 하나, 블랙박스하고. 다른 건 없어요. 블랙박스요. 네. 혹시 시가르텍 같은 게 혹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없나요? 아니요. 4채널, 2채널, 3채널 사용하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게, 그냥 블랙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블랙박스요. 그 다음 핸드폰. 핸드폰이요. 네. 네. 저희가 좀 분석을 좀 우리 했고, 분석 네. 결과가, 네. 노이즈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네.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노이즈 전파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저희 연락을 받았어요. 네. 네. 아니, 근데 노이즈 때문에 급발진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 급발진이 아니라 그 순간에 노이즈가 타면, 네. 그것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자장치를 부착을 할 경우에는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공식적인 답변인 건가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노이즈로 인해서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걸로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블랙박스나 또는 다른 전자장치를 달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네. 적시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해보시고, 네네. 네, 그런 후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접시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데이터를 다시 모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 장치는 달기로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근데 지금까지 상황이 거기까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차를 사시고 나서
증상이 발현한 게 정확히 네. 뭐 몇 킬로 정도 됐을 때부터? 딱 10만 킬로 타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제가 느낀 건 없어요. 혹시 거기서 설치해줬다는 장비가 자세히 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달았는데 이거는 버튼이고 차 안에 휴즈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 앞쪽에다가 한 핸드폰 두세 배 정도 두꺼운 거 이 정도만한 걸 달더라고요. 네, 일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가 틀립니다. 내연기관차는 가속 페달 밟게 되면 그 신호가 네네. 이 공기 흡입을 시킨다든지 연료 분사를 시켜서 이 가속이 되는 폭발력을 좀 증가시키는 반면에 네네. 이 전기차 자체는 이 배터리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모터의 제어 신호가 가속화돼서 이 모터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식이고 가속 페달을 발을 떼게 되면 속도가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네네. 따라서 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관성보다도 이 반응력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신호가 가는데 그 네. 신호가 이 모터의 제어부 쪽으로 갈 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 가속의 정도가 전압으로 움직여서 시그널이 가거든요. 신호가 가는데 네. 그 신호이 정상적으로 가고 발을 띄웠을 때 리턴이 되게 되면은 신호가 가지 말아서 이 모터가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 페달을 발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계속 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 모터 제어부 쪽에 신호가 계속 밟는 신호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신호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네. 그래서 이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이 노이즈에 대한 것들은 네. 일반 노이즈가 아니라 이 전파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보통 가는데 그 시그널이 모터 제어부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준 거 아니냐. 또 외부에서 어떤 전파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 제어부 쪽에 이 발을 띄었다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되질 않고 계속 가속 페달에 대한 시그널이 주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 아마 집중 점검을 통해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동안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네. 분명히 이 전기 자동차의 운전 특성에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면은 거기 현대차가 말한 대로 그런 네. 시거잭이나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도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요. 네네. 지금 뭐 자동차 소유주의 얘기대로 지금 장착된 것 자체가 영상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10대 중에 8대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 신호에 만약에 노이즈에 영향을 탔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중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단 것이 일반 C가잭 달아서 뭐 휴대폰 충전을 시킨다든지 등등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보통 자동차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도 그렇고 애프터마켓용으로 임의로 전기 시스템을 꺼내 쓰거나 네. 또 장치를 달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일반 AS 센터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운전자가 애프터마켓용으로 전기 전자장치를 별도로 단 것들이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일반적으로 외부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네. 이거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 와이어 방식이라고 그래요. 엑스 바이 와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네네. 것들. 그래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의 어떤 노이즈라는 게 전파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떠들거나 이런 얘기를 말하는 노이즈가 아니라 네네. 전파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파 장애가 그런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줬는지 특수한 장치를 장착을 해서 네.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혹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비슷한 사안들이 국내에도 있었나요? 특별히 있지는 않고 간혹 발생을 해요. 네. 왜냐면은 차라는 것이 대량 생산하면서 네. 이 오류가 생기는 차가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오래 쓰게 되면은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데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차량의 OTA 같이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거 그것도 요새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실시간 업데이트라는 게 우리 휴대폰 업데이트 항상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업데이트가 문제가 돼도 전혀 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자동차라는 거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도중에 업데이트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시그널의 어떤 문제점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혹시 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거나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영상 블랙박스 같은 거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차가 평상시 운전자보다도 그 차량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커진다든지 또 가속 페달 밟거나 아니면 핸들을 돌렸을 때 내가 의지대로 안 움직이고 그 차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네네. 뭐 일단 전선 타는 냄새라든지 평상시에 비해서 이상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집중 점검을 안 하게 되면은요. 네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라는 것은 100%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이 오래 끌면 노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기 때문에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30만 4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들 중에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 노화가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도 간단히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답지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기차나 이런 무공해차가 필연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미답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운전자가 결국은 운전을 조심히 운전해야 되고 평상시에 자동차의 상태가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말고 항상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